자,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 좀 볼 텐데, 먼저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세산세랑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별도 합산하고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주택 기본적으로 1인당 자 1세대 1주택이면 9억 이하가 9억 초과가 될 테고 6억 초과했을 때 바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자 24회 때 문제 종부세 과세 대상에 관한 주제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자 아닌 것을 고르시해서 별도 합산 분리과세 종합합산 비교해 봤을 때 농지 임야 비과세라고 하는 거. 자 요것은 기본적으로 농지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 될 수 없고요. 기업리은 다 빠져야 돼. 기업리은 다 빠져야 돼. 기업리은 일단 다 빠지게 되면은 그렇고요. 아닌 걸 고르시니까 기업리는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비과세가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당연히 종부세도 비과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부분 아예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하고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나서 일정한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전부가 어떻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재산세에서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가 과세가 안 되면은 당연히 종부세도 과세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건물 부분은 재산세가 과세가 되지만은 종부세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 답은 5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재 6월 1일 얘기합니다. 과세 대상 자산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자 차고용 토지에서 별차운원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고 80억 초과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이 어려웠어. 1세대 1주택 가격이 공시가격이 10억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보별산제입니다. 보유세는. 그래서 이 사람은 5억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1세대 1주택이 되면 원래 9억이고 최소 6억 이상 됐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 이래 볼 테고 공장용 건축물 어차피 종부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뭐가 됩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어떻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할까. 건물도 아니었었죠. 그 다음에 이 주택도 지금 이제 가격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요 세 가지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토지 분류 얘기 그 다음에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실 주제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2019년 귀속 종부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봐볼까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뭐 나와 있어? 임야 나와 있죠? 임야는 어떻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을 틀리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으면 뒤집니다. 뭐 한다고 읽어야 해서 뒤에 종부세 모든 지문 풀어갈 때 뒤부터 보시게 되면 쟁점이 서술에 들어가 있으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 뭐라고요? 종합합산, 부속토지 이런 거 나왔죠? 별도 합산이라고 해서 자 별차운원 이게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요. 그럼 주택 중에서 6억 초과 또는 9억 초과 있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근데 아까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이딴 것도 뭐가 된다? 분리 과세 대상 토지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읽어봐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뒤를 봐야 돼. 종부세 과세 대상 임가 아닌가 해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제 살부터 갈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름하여 자 주택군 종부세를 계산할 때 연령별 공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5년 이상 보유하게 됩니다.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하, 그 다음에 10년 이상 15년 이하, 15년 초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2, 4, 5 이런 식으로 2, 4, 20%, 40%, 그 다음에 50%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령에 따른 공제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해서 60세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60에서 65세, 65에서 70세, 그 다음에 70에서 7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자, 10%, 20%, 30%에서 10%, 20%, 그 다음에 30% 합이 얼마? 바로 80%처럼 보이는데 중복 공제했을 때는 70%까지밖에 공제가 안 된다. 이건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차피 주택분 종부세는 공제라고 하는 거 이미 재산세액으로 부과된 그 세금만큼 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연령별 공제,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에서 자, 2번 지문 가지고 이렇게 구성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주택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서 아까 종부세 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 9억 넘어섰을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문화재 한 채 집 갖고 있고 일반 주택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주택은 문화재는 어떻다? 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중요치 않은 주제. 관할 세무서장 250만 원 초과했을 때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6개월의 범주 내에서 분납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자,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해서 소유했을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뭐를 얘기해서 일단 이 문제도 그걸 뭐라고요? 일단은 자, 종부세, 납세 의무 여부 요거 쟁점 삼았고요. 5번 어려워. 자, 우리가 몇 번을 봐도 어렵고요. 3번도 개쓰리 같은 지문이야. 대신 꼭 알아야 될 게 이 파트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공제라고 하는 것을 갖고 주요 출제 포인트를 삼고 있다. 해서 자, 이 문제에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주제 종부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보통 징수가 원칙이다. 지금 부과 징수가 원칙이지만 바로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해서 12월 15일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종부세 납세 여부의 성립은 6월 1일이고요. 자, 납기라고 하는 것은 12월 15일까지 해서 1번 맞고요. 2번 자,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재산세 할 때 맨날 나왔던 지문이고 의미 없어요. 이게 이제 5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보통 징수를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됩니다. 문장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되게 안 좋은 습관이야. 자, 3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어려운 것 같다. 해서 현재 소유한 것으로 봐야 된다. 해서 지문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 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 기준으로 실제로 소유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합 계산한다 해서 옳은 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부담 상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재산세가 사실 뒤에 문제 엮어서 구성이 되는데 주택, 토지나 건물은 1.5배, 전년도 대비 1.5배까지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주택분자 재산세라고 하는 거 3억 이하가 되면 1.05, 3억 초과 6억 이하가 되면 1.1배, 6억 초과면 얼마? 1.3배까지 이게 세부담 상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자, 사실은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워낙 다 달라지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 어떤 사람이 자, 작년에 지금 새롭게 주택을 샀는데 종부세가 500을 꼬라박게 돼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년도 만약에 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세부담 상한을 1.5배라고 치고요. 1.5배라고 치면 만약에 300이었으면 자, 355에서 450까지 부과가 되는데 지금 사안을 보니까 이 작년에 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야 될 세액이 300이었다. 그러면 1.5배라고 만약에 전제를 하게 되면 450까지만 종부세가 부과가 돼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올해 새롭게 주택을 산 거야. 그러면 작년에 이 주택이 없었어도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다 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출제 이슈 요즘에 계속 쟁점은 바로 공제라고 하는 거에서 자, 종부세 과세할 때는요 재산세액으로 부과된 그만큼 빼주게 됩니다. 이게 기본 공제. 그 외에도 자, 아까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에서 60세 이상이 되거나 보유기간 5년 이상이 되게 되면 자, 보유기간별 공제 또는 연령별 공제라는 개념이 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제 관련해서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재산세 세율 100분의 50 범주에서 가감했다라고 했다면 자, 적용된 세율 100분의 50이 가감된 그 세율을 적용이 된 후에
세액을 빼주게 될 것이고, 적용되기 전에 세액을 빼는 게 아니다. 뭔 얘기야? 재산세가 원래 이제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0% 세율을 적용해서 50만 원을 냈다. 그러면 공제해 주는 금액은 적용된 후의 금액엔 50만 원을 빼주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또 하나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후에 세액을 적용을 한다 해서 다시, 자, 애초에 내야 될 재산세가 100만 원이었어.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서 예를 들어서 130을 내게 된다라고 할 것. 근데 원래 금액은 150을 내야 되는데 130을 냈다면 종부세 될 때 빼주는 금액은 150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130을 빼주게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얻어다 기본 공제액으로 빼준다. 이런 식의 취지. 그래서 이 얘기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보는 거예요. 해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세율, 자, 지방세니까 100% 50 범준에서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거 3억, 6억 이렇게 해서 3개 공화를 만들면서 1.05, 1.1, 1.3 이런 식으로 자,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었고요. 자, 과세 기준을 이제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예,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토지분 종부세액은 지분 1개 구성됩니다. 지금 7년 동안 지분 1개 구성되니까 토지분 종부세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서 그저 주택분 종부세만 논의해 보이고, 그것도 다른 건 다 빼버리고 바로, 자, 뭐를 가지고 구성한다? 공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성한다. 그래서 지금 28회 때요, 이렇게 기본 재산세액이라고 하는 거, 부과된 재산세액 관련해서 쟁점 삼았고, 30회 때 나왔던 지문이 바로 보유기간별 공제, 연령별 공제 합쳐서 100분의 70이라고 하는 거, 100분의 80이 아니라 70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면 31회 때 제일 유력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밖에 없어. 바로 연령에 따른 공제율 하고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유력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좀 이따 한 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귀속 종부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끄트머리 봐야 돼.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라고 돼 있죠.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이런 표현 나와 있다고. 그럼 이제 매년 6월 1일, 그의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6월 1일 날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지급 등은 등기는 6월 29일. 그럼 매도인이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어떻다?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 자, 뒤에 납세지는 주소지다 라고 돼 있죠. 자, 지방세는 부동산의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3번 지문이요. 자, 종부세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제척기간 몇 년? 5년이라고 하는 거. 5년 지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게 취납 시제에서 부과처분 취소라든가 납부 총당이라든가 제척기간도가 소멸시효 완성하게 되면 뒤쪽 부분 눈치를 챈다니까 부과할 수 없는 게 제척기간 도감은 어떻다?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과소신수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데 요걸 이제 틀리게 뽑았는데요. 자, 납세 의무자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납부를 함에 있어서 과소하게 신고했다. 그러면 당연히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해서 앞에서 가산세 이슈는 이런 논리 구조에 있었죠.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인해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그랬었고요. 가산세는 감면승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나머지는 거의 의미가 없었고, 자, 하여튼 과소 신고 가산세라는 개념,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될 테고, 등록 면허세에 있어서는 그런 거 있었죠.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만 하게 되면 어떻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봤었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종부세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물납이 인정되는 것은 재산세만 물납이 인정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2016년 현재 종부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과세 기준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인 사람은 납세금 없죠. 기본 6억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돼야 되죠. 그래서
7월 1일 틀렸고요. 3번 조정대상자 외직 점점점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모르는 거죠? 우리는 종부세 세율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종부세 세율 자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경우의 수가 더럽게 많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초과 누진 세율에서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손대서는 안 되는 지문인 거야. 그 다음에 1000만 원처럼 물납 허가할 수 있다. 틀렸죠?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5일 전까지 자 발부해야 된다. 이게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보통징수라는 개념. 자, 종부세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다? 바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뜯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요. 아까 신고 납부할 때 과소신고 가산세에 부과하지 아니하는 그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의 대상이 될 거지만 경우에 따라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12월 15일까지만 납부를 하면 된다. 그런데 너무 작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문제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징수라는 쟁점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봤던 문제는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이 얘기 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자,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해서 주택을 직접 소유해서 거주하고 있다. 자, 갑이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될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이제 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해서 1번, 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요건 이제 간단한 지문이 되겠고요. 갑의 고령자 세액 공제액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거 알아달라고 그랬어. 자, 60세부터 65세, 그 다음에 65세부터 70세, 70세 이상 해서 10%, 20%, 30%라고 했었죠. 자, 1세대 1주택으로 전제했을 때 10%, 20%, 30%. 그 다음 보유기간 다시 가볼까요? 5년, 10년, 그 다음에 15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해서 자, 이건 20에 40에 50이라고 해서 보유기간별 공제율. 이거 모를 때가 됐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자, 지금 2번 맞고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일 때 250은 2개월 내 분납해 할 수 있다. 오른편. 그리고 자, 4번 보니까 재산세 산출세 100분의 50 범위를 것을 한도로 한다. 틀렸어요. 자, 우리가 토지 건물은 100분의 50까지 가능하지만 재산세는 1.05, 1.1, 1.3이라고 하는 거. 기준은 3억과 6억이라는 구간을 가지고 3억 이하가 되게 되면은 자, 이때는 1.05, 3억 초과, 그 다음에 9억, 6억 이하가 되게 되면은 1.1배, 6억 초과하면 1.3배. 외우셔야 되니까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개념. 해서 답은 4번. 토지 건물은 1.5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수탁자. 자, 끄트머리. 납세 의무자. 자연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다? 수탁자. 그러니까 이것도 가시면서 이 뒤만 딱딱 보게 되면 되게 간단해지는 주제야. 공부했던 주제를 쉽게 뽑아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재산세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내서 자, 종부세 관련해서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한 쟁점들 되게 간단한 주제예요. 해서 먼저 276페이지인가요? 해서 277페이지인가요? 자, 277페이지. 자, 종부세 과세 객체 관련해서 포함되는 거 별도 합산 과세 대상하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은 별차 운원해서 차고용 토지, 운전하고용 토지, 원형 보전이며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은 부속 토지라고 하는 거. 주택, 자, 주택 별장은 포함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6억 초과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별로 쟁점이 안 됐죠. 딱 한 번 나오긴 했다. 10억짜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과세기체 제외되는 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분리과세가 뭐야? 농지, 임야, 목장용지 0.07%, 이염터, 염정과 터미널 부지 0.2%, 4%짜리가 뭐가 됩니까?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 외 비과세 대상 토지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건물 주의하셔야 될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별장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법에서는 주택의 정리
중에서 별장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별장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이제 지금 주택분 종부세 계산 방법 등 관련해서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거기 보면은 기본 공제액이라고 해서 빼주는 거, 부과된 재산세.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세율이 가끔 조정됐다면 조정되어서 부과된 재산세, 실질적으로 부과된 재산세,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부과된 재산세, 이걸 갖고 답을 하나 구성을 했다고 해서 이미 부과됐던 재산세액은 어떠 빼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공제라고 해서 자, 1세대 1주택 이런 전제에서 지금 공제일 60세, 65세, 70세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이런 식이었고 보유기간 5년, 10년, 15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가면서 나왔던 것이 2, 4, 5 이런 식으로 가다. 근데 이제 중복공제 범주는 얼마? 100분의 70까지 이미 나왔고요. 지금 이제 문제 내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 연령별 공제율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 박스 쳐놓고 다음은 종부세 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들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부세 부과징수 기본적으로 보통징수 이 기회를 달리펴려면 5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된다. 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부해야 된다. 이게 보통징수의 상징값. 그래서 12월 15일까지고요. 납부해야 되고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12월 15일까지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래. 근데 너무 작게 신고하면 당연히 어떠? 과소 신고 가산세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분납이요 250초간 6개월의 범주 내에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분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납부세액이 500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이 2분의 1까지 어떻다?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종부세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 이제 소득세 보도록 합니다.